색쓰기 코치 조경혜입니다.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입춘이 지난 지 벌써 한참이 됐는데도 겨울은 아직 떠나기가 싫은가 봐요. 지금이 오히려 겨울보다도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요, 근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으로 밤새 안녕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더러더러 계시네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고인을 기리는 의미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글로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층들 이상의 분들은 이거를 글로 쓸 때는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띄어쓰면 안 되고 이 문장 자체를 완전히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이 끝났을 때에도 문장의 마지막에 그때에도 점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해요. 즉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정말 헷갈리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 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두 띄우시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저 세상에 가서 복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 그 영혼은 아직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침표를 찍게 되면은 그 가족까지 전부 죽으라고 뜻이 된다면서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앞에 삼가라는 말이 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앞에 상가라는 이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 상가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고인의 이름까지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고인과 친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짜 정보가 나돌아다니면서 이 소문이 완전 일파만파로 번져서 퍼나르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혼란이 왔었던 거죠.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훈민정음에는 원래 띄어쓰기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띄어쓰기, 훈민정음 어떻습니까? 띄어쓰기가 없죠. 그래서 과거 정조나 효정의 편지를 보더라도 이 띄어쓰기는 물론이고 이 마침표도 쓰지 않았다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옛날 문헌들이나 이런 미신으로 인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당연히 사람들이 붙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띄어쓰기라는 거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띄어쓰기는 1877년 영국 존 로스라는 목사에 의해서 조선어 첫걸음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책은 사실 그 영어 발음 있죠. 영어 발음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 한글의 가, 갸, 그, 겨 이런 식으로 영어 발음을 표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영어 발음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띄어쓰기가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띄어쓰기는 1896년 서재필, 주시경, 또 우리가 잘 모르는
호머 헐버트라는 외국인에 의해서 만든 독립신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호머 헐버트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는 거. 이 독립신문은 사실 최초로 띄어쓰기를 실천한 우리 순 한글 신문인 거죠. 이때 한글 연구를 통해서 이 띄어쓰기라든가 아니면 또 점찍기 이런 거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어서 1933년 조선의학회가 만든 한글 맞춤법안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화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의학회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얼마 전 말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에서 말모이는 최초의 현대적 우리말 사전 원고였었어요. 그런데 이 원고가 미출판이 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형태인 띄어쓰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에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띄어쓰기와 점을 찍는 것이 옳다는 거죠. 국립국어원에서도 띄어쓰기는 적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국어원에서 조의를 표하는 문장 뒤에 쓰는 문장 부호를 따로 규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종결되면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르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은 삼가는 결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라는 의미로 친분에 따라 사용이 제약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에 이렇게 삼가를 쓰지 않고 표현한데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예법상 삼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고 또 마침표를 찍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옛 문헌에 의한 그런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미신으로 인한 가짜 정보였다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헷갈려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들어가는 단체 카톡방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곳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완전히 붙여 쓰고 또 마침표를 찍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고인을 기리는 의미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이 단어마다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가라는 말은 친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 친분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틀리기 쉬운 이 한글 맞춤법, 특히 한글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